네, 평준화 일반고 원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나이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준화 일반고 이제 그 메뉴인데요. 일반고 원서 메뉴인데요. 평준화 일반고 원서도 마찬가지로 원서 작성하기 전에 내신 성적 관리 메뉴에서 내신 점수를 이렇게 산출해 주셔야 됩니다.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메뉴를 보시면은 대상자 생성부터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계속 강조하지만은 요 대상자 생성에서 나오는 내신 진행 일자가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각 작업을 한 날짜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대상 생성 부분이 있습니다. 대상자 생성을 한 날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날짜 기준으로 나S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고입 전형에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문의하시는 게 3학년 2학기 성적이 이제 그 고입 전형 내신 산출할 때 안 보입니다. 뭐 봉사활동 이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안 보입니다라고 나오는 부분은 이 대상 생성 일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대상 생성을 다시 한다고 하면은 기존에 작업된 내용들을 다 취소를 하셔야 대상 생성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신 성적 관리 메뉴에서 이제 대상자 생성부터 해서 대상자 관리 가셔갖고 확정하시고 항목별 점수 관리 가셔갖고 각 항목별로 정체랑 행동 특성에 대한 가산점이 있는 경우는 가산점 등록해 주시고 봉사라든지 출석 등록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처리가 되는지도 한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이 되셨으면은 이제 마감을 하시고 나서 내신 점수 산출 마감까지 또 다 진행을 해주시고요. 내신 점수 산출 마감이 되셨으면은 뭐 내신 점수 이제 조회라든지 성적 산출 내역, 기초 자료 확인서 등을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점수 산출 마감 이후에 석자 배분율 산출 메뉴에서 석자 배분율을 산출하시고 그다음에 내신 마감까지 해놓으시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평준화 일반고 원서를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평준화 일반고 원서 할 때 이제 내신을 가져와서 이렇게 원서에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평준화 일반고 원서 이제 설명하기 전에 또 원서 공통 메뉴가 있는데요. 원서 공통 메뉴는 이제 메뉴 순서대로 매뉴얼 참고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제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 가지고 있는 원서 제출 승인 메뉴입니다. 원서 제출 승인 메뉴에서 이제 승인 방법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한번 더 확인하셔서 원서 작성하기 전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셔서 진행 부탁드리고요. 승인 방법이 이제 직접 또는 자동으로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자동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담임 선생님이 원서 쓰게 될 경우는 바로 이제 평준화 원서는 이제 도교육청으로 원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바로 교육청으로 원서가 제출되게 되어 있고요. 직접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원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작성해서 제출하시면은 그 관리자분의 승인 처리가 있으면은 이제 교육청으로 원서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셔서 원서 쓰기 전에 한 번 더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준화 일반고 원서를 이제 메뉴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먼저 평준화 원서 진행 현황 부분입니다. 이제 평준화 원서를 쓴 이제 우리 반별로 학생들에 대한 평준화 원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현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후기 웹 원서 재조례 부분은 저희가 원서를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포털에서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로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이제 원서를 쓰면은 이제 나이스로 이제 도교육청에서 나이스 중학교 나이스로 원서를 전송하게끔 되어 있고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스에서 바로 원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원서가 있는 경우는 나이스 원서를 좀 우선적으로 저희가 최종 제출이 나이스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이스 원서하고 포털에서 작성한 원서가 차이점이 뭔지를 이 메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을 확인하셔서 혹시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은 나이스 상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메뉴가 평준화 원서 등록 현황 메뉴입니다. 먼저 평준화 원서를 이제 각 공시 분류별로 원서를 어떻게 이제 지원하고 있는지 학교 이제 반별로 이렇게 현황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제출 기간에
한 번씩 보시고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준화 원서 등록 메뉴에 가시면은 이제 실제로 원서 등록 메뉴에서 이제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하실 건데요. 평준화 원서 등록 메뉴도 마찬가지로 포털에서 이제 학생이나 또는 학생이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해서 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되면은 전송된 원서가 있을 경우는 다 이렇게 기본 정보라든지 지망하는 학교 순별로 다 이렇게 입력된 상태로 이제 나이스 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셔야 되는 거는 정상적으로 지망 학교를 선택했는지 하고 이제 그 형제자매 등록 부분 그리고 교사 상피제 정상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요. 교사 상피제 확인해 주시고 이제 자료 첨부 정도 그리고 이제 내신 성적이 제대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정보 등록 탭에서 만약에 나이스 상에서 원서를 바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제 기본정보 등록부터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기본정보 등록 탭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전용 구분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전용 구분을 평준화로 선택하시고 일괄 세트, 일괄 저장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 이 학생이 평준화 원서를 이렇게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메뉴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대상자 관리 버튼인데요. 대상자 관리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반별로 대상자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나 전출생이 있을 경우는 해당 학생을 선택하시고 대상자 삭제를 해주시면은 이제 삭제가 되시고요. 그리고 기본 정보 가져오기 버튼은 학생이 개명 또는 뭐 반이 변경되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그런 정보가 기본 정보 가져오기를 할 경우 해당 정보가 반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다 끝나셨으면은 원서 등록 탭에 가셔서 해당 학생에 대해서 이제 그 매뉴얼 순서대로 보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교사 상피제 확인 부분입니다. 상피제 확인은 일단은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상피제 현황을 이제 원서 접수 기간 전에 등록하게끔 안내를 도와드릴 건데요. 그때 등록이 되면은 학생별로 이제 그 등록된 상피제를 확인하셔서 혹시나 있는지 확인하셔서 네, 설정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확인이 끝나셨으면은 이제 여기 이제 해당 나머지 부분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나오는 게 자사고 등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이제 평준화고 같은 경우는 평준화 지역 같은 경우 자사고하고 외국어를 쓴 학생들도 이제 평준화 원서를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 타시되어 있는 국제고 등을 이제 이렇게 원서를 쓴 학생이 있는 경우는 여기 평준화 지역에 원서를 쓸 수 있는데 해당 학생은 근데 1지망부터 원서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2지망부터 쓸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해당 학생이 이제 외고 또는 자사고 등에 이제 원서를 썼을 경우는 이제 지원으로 선택하시고 해당 이제 그 학교명을 이렇게 포항제철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학교명을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보시면은 일반 지원하고 지망 학교를 선택하시면은 그 학교가 2지망부터 이렇게 1지망은 지원을 못하게끔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2지망부터 이렇게 지방 순서를 설정하실 수 있게끔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제 그 다음에 원서 저장을 하시면은 이렇게 저장 처리가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자사고 이제 등에 이제 지원한 학생에 대한 경우고 만약에 자사고 등 이제 지원이 안 된 학생은 이제 미지원을 하시고 다시 일반 이제 지원으로 뭐 응시분류를 선택하신 뒤에 지망학교를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1지망 순위부터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원서에 적용하기.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는 포항 같은 경우 여학생은 9지망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남학생 같은 경우는 10지망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서 저장하시면은 보시면은 이제 나이스 이제 내신 성적 관리에서 산출된 성적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여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네, 만약에 형제자매 이제 쌍생아가 있는 경우는 형제자매 이제 성별을 먼저 선택하시고 나머지 이제 일반 지원 이제 응시분류라든지 이제 자사고등 이렇게 지망 순위를
입력하시고 나서 형제자매 등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임의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이 상태에서 형제자매 등록 만약에 두 성별 이제 그 쌍생아가 같은 동성일 경우는 같은 지망학교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제 이때 유의할 점은 지망 순서가 동일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조금 임의로 했는데 일단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생을 선택하시고 만약에 다른 이제 형제자매를 등록하실 경우는 이렇게 형제자매 등록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조회하실 수 있게끔 나옵니다. 해서 우리 이제 출신중학교의 학생을 먼저 중학교를 먼저 선택하시고요. 중학교를 먼저 선택하시고 이제 그 해당 학생의 이름을 이렇게 전체 조회를 하시면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원서가 형제자매로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 이렇게 조회가 되실 거고요. 해당 학생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추가되면은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형제자매 순서 부분입니다. 형제자매 순서에 이제 그 실제로 그 학생에 대한 그 혹시나 그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첫째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학생이 기준으로 학생들이 배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 이렇게 보시면 저장하는 경우는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중요한 점이 이제 그 지망하는 순서가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이제 그 형제자매 등록이 가능한다는 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첫째로 되어 있는 첫째 자매가 형제 자매가 첫째로 기준으로 배정이 되니까 혹시나 뭐 첫째가 아니더라도 뭐 체육특기생이라든지 뭐 자사고 지원을 하는 경우 또 특이한 이제 그 경우가 있는 학생이 뭐 유공자녀라든지 뭐 지체 부자유 뭐 고위특례 등 같이 별도의 사유가 있는 학생이 있는 경우는 첫째가 아닌 경우라도 그 학생을 첫째로 해주셔야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배정이 되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현지자료를 저장하시면 이제 보시면은 지망 순서가 다르면은 이렇게 저장도 안 되니까 지망 순서가 제대로 되는지도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등록이 되셨으면은 최종적으로 뭐 나머지 자료 첨부하기라든지 뭐 나머지 기타 사항들을 입력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렇게 최종적으로 확인하셨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평준화 원서 오류 체크 부분입니다. 오류 체크 반별로 오류 체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류 체크하기 버튼 누르시면은 혹시나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정보가 있으면 오류 내용이 있으면은 이렇게 오류 내용들이 이렇게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요 두 학생 같은 경우는 형제자매로 등록을 해놨는데 설정을 해놨는데 정보가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 이렇게 오류 체크도 반별로 이렇게 해주셔야 그 다음 단계인 원서 출력을 제출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메뉴가 이제 그 원서 출력 메뉴인데요. 이제 평준화 원서를 출력하실 수가 있는데 원서 작성한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출력하실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양식을 선택하시면은 이제 빈 양식을 또 이렇게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 양식에 학생들에 대한 이제 그 정보를 이렇게 출력하셔서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빈 양식을 이렇게 출력하셔서 이렇게 학생들을 이제 그 온라인 고의 전형 포털에 그 로그인해서 쓸 수 있도록 아이디 비밀번호가 이렇게 출력이 되니까요. 요 출력을 한 내용을 학생별로 배부해서 이렇게 그 원서를 쓸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자사고 양식을 또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사고 양식을 여기 보시면은 자사고 등 이제 지원 고등학교 명에 대해서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지방은 작성을 못하도록 이렇게 작성 안함이라고 이렇게 표시되면서 학생별로 이렇게 출력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요점 참고하셔서 혹시나 필요한 경우는 이용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서조회 출력 메뉴에서 이제 실제로 평준화 이제 고등학교 지원한 원서를 출력하실 수가 있고요. 지망학교 이제 지망 순위 순서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은 출력을 해서 거의 전형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제 지원자, 보호자 서명을 받으시고 전형이 끝날 때까지 보관하시는 것은
학교에서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하시고요. 원서 제출 메뉴에 가시면은 실제로 해당 학생별로 원서를 제출하실 수가 있는데요. 원서 제출을 누르시면은 원서 제출 승인 방법에 따라서 이제 원서가 제출되는데, 만약에 자동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자동으로 우리 편지랑 원서는 이제 동교총으로 제출되게끔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원서가 고등학교 제출 바로 되는 거고요. 직접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 관리자가 승인 처리를 해주셔야 이제 원서가 승인 처리해 주셔야 원서가 우리 동교총으로 제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서 제출할 때 만약에 오류사항이 있으면 원서가 제출이 안 되니까요. 오류사항을 한 번 더 체크하셔서 진행하시면은 정상적으로 제출되니까요. 예, 참고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이제 지원자 통계라든지 지원하는 학생들 통계라든지 이제 사정 배정 현황은 이제 그 사용 사정하고 배정 처리가 되면은 여기 사정 결과라든지 배정 학교가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요. 저희가 평준화 지역은 합격자 발표하고 배정 발표가 각각 있습니다. 해서 각 발표 기간에 이제 그 결과라든지 배정 학교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조회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평준화 입학 이제 예정 등록별 부분은 실제로 하고 배정이 된 학생이 정상적으로 배정된 고등학교에 이제 입학 예정 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이 메뉴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준화 자료 출력 메뉴인데요. 평준화 관련된 학생 자료 출력 메뉴인데, 후기 고등학교 지원자 통계라든지 지원자 명부, 그리고 특기자 명단, 유공자녀, 지체부재자, 형제자매, 동일교, 배정 희망자, 합격 통지서, 배정 통지서, 교자 상비제, 지원 제한 사항, 요 내용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각 이제 기관별로 좀 다르게 이렇게 합격자 발표 이후에 이렇게 조회되는 경우랑 이제 원서 접수 기간 동안 이제 조회되는 기준별로 이렇게 상이하게끔 조회가 되니까요. 요 점 참고하셔서 이제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